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소단원입니다. 제목은 수열의 합과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소단원인데, 이제 여기서 수열을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배우게 돼요. 수열의 합, 그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이제 요것만 하면은 이제 대수의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아이고,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자, 잠깐 짧게 얘기하면은 수열의 합은 우리가 여기서 시그마라고 하는 새로운 기호를 하나 좀 배우게 될 거고요. 이 시그마에 대한 성질, 그다음에 시그마를 가지고 활용하는 어떤 형태들을 배우게 될 거고, 그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배울 건데, 하나는 뭐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수학적 귀납법,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시그마라는 새로운 기호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수능에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은 사실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수능에 지금 출제되지는 않거든요. 거의 출제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수학을 좀 하는 애들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되, 나는 좀 수학이 나는 좀 수학 잘 하지는 못한다는 학생들은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해돼도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지금 이제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수학을 조금 수학 쪽으로 이공계 쪽으로 가겠다는 아이들은 반드시 익혀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이 시그마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그마. 자, 영어로는 시그마라고 합니다. 읽는 거 어떻게 읽느냐? 시그마. 읽는 거는 시그마라고 읽어요. 이렇게 시그마. 시그마라고 읽는데, 이 시그마가 뭐냐라고 하면 이게 어디서 온지 알아요? 이게 뭔지 압니까? 이 기호가? 네, 이게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 그리스 문자 기억합니까? 그리스 문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쭉쭉쭉 가가지고 이런 문자들 본 적 있죠, 그죠? 보통 우리가 방정식의 근을 표현할 때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 문자를 쓰죠. 그랬을 때에 어느 순간에 시그마가 있겠죠. A, B, C, D, E, F, G에서 쭉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쭉 해서 뭐가 나오냐? 시그마라는 게 나와요. 중간에 시그마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씁니다, 사실은. 네, 윤전님, 이 모양이 다른데요? 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두 개 차이가 뭘까요? 네, 요거는 소문자고 요거는 대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확률과 통계 안 배웠지만 확률과 통계를 배우게 되면은 요 시그마라는 기호가 또 나옵니다. 어쨌든 그때 보면 그때 맞아, 시그마라는 거 배웠었지, 이 기호를 봤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은 요 시그마의 대문자라는 요 기호를 써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을 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게 시그마는 뭐에 대한 기호냐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미리 얘기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합에 대한 기호다. 합의 기호입니다. 합의 기호. 혹시 여러분들이 합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맞아. 썸이라고 얘기해요. 합을 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는 합과 관련된 거는 S라는 문자를 많이 써서 얘기해요. 지금 아직 안 배웠지만 2학기 때 배우는 적분에서 배우는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도, 적분 기호도 어디에서 왔냐면 이 S를 길게 늘린 것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이 인테그랄, 결국 우리가 적분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일단 적분도 뭐와 관련돼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럼요, 합이랑 관련돼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건 2학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S가 합을 표현하는 건데, 시그마도 합을 표현한다는 거야. 왜일까요? S를 안 쓰고 왜 시그마를 썼을까? 네, 맞아. A, B, C, D, E, F, G에서 보통 우리는 알파는 우리 영어 알파벳으로 보면 알파는 어디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어? A, 그죠? 베타는 B, 감마는 이런 식으로 C 이렇게 되겠죠, 그죠? D 이런 식으로 A, B, C, D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되는 문자들이 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시그마에 대응되는 알파벳 문자가 뭐냐면 바로 S입니다. S.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합을 나타낼 때 S로 표현하는데, 그리스 문자로 표현할 때는 이 S에 해당되는 알파벳이 뭐라고요? 시그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를 합의 기호로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시그마라는 것을 합의 기호로 어떻게 쓸 것이냐?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자, 시그마. 자, K는 1부터 10까지 AK 뭐 이렇게 적었다고 쳐봐요. 자, 요거 읽는 법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거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이렇게 읽습니다. 자, 여러분 10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익숙해지도록 10번만 읽어보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K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됐죠?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기호로 쓰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얘가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보니까 지금 K는 1부터 10까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지금 일단 합인데 지금 누가 주인공이냐면 여기서는 K가 주인공, 얘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얘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그래서 여기에 K는 1부터 그럼 여기 있는 AK의 K 있죠, 그죠? 여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입하냐? K는 1부터 10까지 대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시그마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K는 1 대입해봐요. 그럼 뭐가 돼? A1.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마의 성질은 뭐냐면 시그마는 어떤 합을 얘기하는 거냐면 K에 뭐만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K에 자연수밖에 안 들어가요. 보니까 AK 하는 거 보니까 얘는 또 뭐야? 보니까 모양이 수열 모양이죠. 맞죠? 수열 모양이죠. 수열에서 우리가 당연히 0번째 항이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수열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1부터만 되겠구나. 자연수만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는 1부터만 특히 이제 수열의 시그마로 돼 있을 때는 자연수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1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1 집어넣어봐요. 자, 1 집어넣으면 A1. 그 다음에는 1 다음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2 집어넣어야죠. A2. 그 다음에 A3 해서 어디까지 집어넣는다고? 짱짱짱 가가지고 A에 10까지 집어넣는다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얘를? 시그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A1부터 A10까지 싹 다 더하는 거를 우리는 시그마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죠? 이러고 보니까 얘가 뭐랑 똑같은 거야, 실제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합에 대한 수열의 합에서는 이미 배운 게 있잖아요. 뭐예요? 이게 바로 그냥 S10이죠, 사실은. 맞죠? 1부터 10까지 더한 거를 S10이라고 불렀잖아, 그지? 그거를 시그마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은 들잖아요. 아니, 연주하느니 굳이 이걸 S10이라고 하면 되고 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라고 하는 복잡한 식을 씁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왜 하필 이런 표현을 만들어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초만 생각해 봐. 왜 그럴까? 요걸 그대로 써도 되는데.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S10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S로 표현된 합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뭐만 알려줘요? 마지막 합만 알려줘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어디서부터 더해야 돼? 무조건 첫 장부터 더해야 되죠. 그런데 얘는 뭐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는 시작점을 알려주잖아. 그럼 시작점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봐요.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를 표현하고 싶은데 얘를 S로 표현할 수 있나요? 물론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죠. 어떻게? S5까지 더한 다음에 그 A1부터 A5까지 더한 다음에 뭘 빼면 돼? S2까지를 빼주면 되죠. 1, 2를 빼주면 이렇게 되죠. 너무 귀찮잖아. 근데 시그마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시그마.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일단 A, K라고 해두고 나서 K는 어디서부터라고 하면 돼? 3, 4, 5니까 3부터 어디까지? 5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한 방에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됐나요? 누구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누구는 왜 하필 연주하는 K입니까? N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N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K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 N을 또 다른 데도 써먹을 거기 때문이야. 여기 사실 K라고 하는 문자는요. 아무 문자나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써도 상관없겠어, 그러면? 시그마. K 대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뭐? I? 좋아요. I는 3부터
5까지 AI라고 해도 되고요. 심지어는 여기에 이상한 모양을 갖다 놔도 돼요. 시그마, 난 여기다가 하트라고 할래. 하트는 3부터 5까지. 그럼 A에 하트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도 동일하게 요 합을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K라는 문자는 문자일 뿐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문자를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지금은 10까지 표현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도 우리가 S10이라고 했지만 앞에서 SN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SN이라고 해서 일반화를 시켜버리면 그 N에다가 내가 원하는 숫자만 집어넣으면 그 합이 나오는 것처럼 얘도 1항부터 10항까지가 아니라 우리는 주로 어떤 걸 많이 쓸 거냐면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많이 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얘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자, K는 1부터 집어넣어보세요. A1 더하기 A2 블라블라 해서 어디까지 얘가 AN까지 더하는 게 되는 것이고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SN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바로 시그마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시그마의 뜻.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SN이라고 표현하던 거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요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요 표현과 요 표현의 차이는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는 시작점이 무조건 첫째 항부터 더해야 되는 것이고 얘는 뭐야? 시그마는 여러분은 마음대로 시작해서 끝맺을 수 있다는 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제 K가 굳이 1일 필요는 없죠. 그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뭐부터 할래요? K는 예를 들어서 어디부터 할래요? 뭐 M부터 N까지라고 합시다. 이렇게 AK.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무조건 시그마에서는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를 해야 더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여기서는 M과 N의 대소가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이런 같을 수도 있어요. 같으면 뭐가 돼? 하나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위에 있는 끝 지점이 처음에 시작하는 지점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그러면 M을 집어넣어요. A에 M 더하기 그 다음 뭐야? A에 M 플러스 1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A에 N까지 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에 좀 익숙해지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그마의 정의와 시그마의 성질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이거 여러 번 여러분 써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스스로 하기 보시면 이 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그마를 합의 형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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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형태로 표현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합의 형태로 표현된 것을 시그마로 간단하게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 다 해보죠. 자, 시그마를 뭐 합의 형태로 표현하는 건 아주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어디까지? 8까지 집어넣은 걸 싹 다 더하는 거죠. 자, 1 집어넣어보세요. 뭐예요? 2 집어넣어보세요. 4 3 집어넣으세요. 6 무슨 수열입니까? 보니까 이거 등차 수열이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는 이 EK라는 형태가 K라고 해서 AK니까 K라고 적었지만 사실 AN이면 N이 되겠지. 2N,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된 거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라고 볼 수 있어?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 있죠. 공차는 얼마입니까? 앞에 있는 2죠. 그러고 보니까 2씩 계속 커지는 아이들의 합인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8을 집어넣으면 8이 16 이렇게 표현하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2번 보세요. 2번은 합으로 된 거를 시그마로 간단하게 표현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이미 시그마로 이미 고정을 해놨습니다. I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AI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AI? 예, I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니까 지금 뭐야? 3에 3승, 3에 4승, 3에 10승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I는 3부터 10이래요. 그럼 여기 일반항은 뭐겠어요? 3에 I승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얘는 또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굳이 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시그마 아까처럼 뭐라고 할까요? I라고 하지 말고 뭐 별이라고 할까요? 별이 어디서부터? 3부터라고 해야 되지만 나는 1부터라고 할게. 그럼 난 여기 3에 뭐라고 할 거냐면은 별 더하기 2라고 하게 되면은 1 집어넣으면 딱 3이 되잖아요. 맞아요? 연전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안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시그마로는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1 집어넣으면 3에 3승 나오잖아요. 하나씩 2 집어넣으면 3에 4승 나올 거고 10승 나오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돼요? 10승이 들어가려면 10이 되는 게 8이 돼야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의 방식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1, 2, 3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보지 마세요. 옆에 교과서 놔두고 풀어보라는 거 연습장 놔두고 문제를 풀면서 푸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문제 1번은 뭐예요? 시그마를 합의 형태로 풀어라는 얘기고 2번은 합의 형태로 쭈르륵 돼 있는 것을 점점점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거를 간단하게 시그마로 표현하는 얘기고 문제 3번은 뭐예요? 똑같은 시그마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선생님 요거 얘기했었죠? 시그마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그마의 기호를 여러분 쓸 때 여러분 이쁘게 쓰려고 해보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학 기호를 이쁘게 쓸 줄 알잖아요. 이쁘게 쓰는 연습하세요. 이쁘게 쓰면 왠지 있어 보이고 왠지 수학을 잘해 보여요. 왠지 수학을 잘해 보이면 왠지 수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생기고 재미가 있어집니다. 그러면 수학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수학 실력이 조금 더 늘게 돼요. 그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숫자 쓰는 거, 그다음 기호 쓰는 거 예쁘게 쓰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자, 1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3 더하기 1이니까 4. 자, 대답하세요. 집에 있더라도. 자, 2 집어넣으면 6 더하기 1이니까 7. 그 다음에 3 집은 3, 3, 9 더하기 10 더하기 뻥뻥뻥 가서 어디까지? 자, 10 집어넣으면 31까지. 어렵지 않죠?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 3k 플러스 1. k를 n이라고 생각하면 3n 플러스 1.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공차가 3이죠. 그래서 3씩 늘어나는 수열의 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도 마찬가지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자, 2 집어넣어봐요. 뭐예요? 2 집어넣으면 5분의 1. 자, 대답하세요. 3 집어넣으면 6분의 1. 그 다음에 2, 3, 4 집어넣으면 7분의 1 더하기해서 어디까지? 10까지 집어넣으면 13분의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어렵죠? 네,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시그마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4, 9, 13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시그마라고 표현해라는 거죠. 근데 그 일반항을 뭐라고 둘 거냐라고 했을 때 보니까 59, 99, 13이래요. 보니까 딱 얼마씩 차이가 나요? 4 더하기 4지, 그지? 무슨 수열입니까? 그렇죠, 등차 수열이죠. 그럼 일반항 뭐라고 줄 수 있겠어? 공차는 4고 첫째 항은 5인 등차 수열 뭡니까? 일단은 4니까 뭐예요? 4n.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k를 가지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저는 n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n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k라고 하는 게 나중에 여기 뭐야? 아까 n까지 하는 걸 여기 n을 써버리기 때문에 그때 되면 n 대신에 k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k에 조금 익숙해지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럼 k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면 4k. 그리고 나서 뭐야? 1 집어넣어서 5가 되도록 만들면 되죠. 뭐가 돼? 1 집어넣어 5 나오려면은 플러스 1이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서 k는 1부터라고 하면 딱 첫 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41은 몇 장이냐? 여기 뭘 집어넣어야 41이 돼요? 그냥 딱 10 집어넣으니까 뭐야? 41 되잖아. 그럼 몇 항까지입니까? k는 10항까지 되겠죠.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얘 4, 5, 6, 7. 왠지 문제 1번에 2번이랑 비슷하다, 그치? 얘도 마찬가지 표현을 굳이 1부터 할 필요는 없는데 좀 쉽게 하려면 1부터 되도록 만드는 게 좋겠죠. 보니까 일단 나는 k는 1부터라고 하고 싶어. 물론 다른 4부터라고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1부터라고 하고 싶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k 플러스 3이라고 해야 뭐야? 1 집어넣으면 4 되고 2 집어넣으면 5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 맞네? 위에 거랑 좀 모양 비슷하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17이 되려면 여기 17 되면 k 얼마 집어넣어야 돼? 일단 요거 분의 1. 17 되려면 14.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물론 요거를 좀 바꿔도 됩니다. 4부터 해서 하려고 하면 k분의 1이라고 하면 4부터 17까지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 봅시다. 여기 비워놨습니다. 뭐냐면 얘랑 똑같은 게 뭐냐는 거야. 첫 장만 맞추면 되죠. 자, 1 집어넣으면 2에 몇 승 돼요? 2에 3승 되잖아. 그럼 3 집어넣을 때 2에 3승 되도록 하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요, k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맨 마지막에 또 8 집어넣으면 2에 10승이잖아요. 10승 되려면 k에 1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조금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자, 1 집어넣었을 때 동일하게 3k는 동일하죠. 당연히 3씩 계속 차이가 나야 되니까 3k는 똑같고, 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8 나오지. 그럼 얘도 뭘 집어넣어서 8 나오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8 나오려면 여기 뭐가 돼야 돼? 여기 8이 되려면 여기 15가 돼야 돼, 3k는. 그러면은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됩니까? 3, 5, 15 마이너스 7이면은
8이 되지.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죠? 그러면 여기 일단 뭐가 들어가야 된다? 5가 들어가야 되겠죠. 5. 이것만 하면 되나요? 요것만 적으면 되나? K는 5부터 그러면 3, 5, 15 마이너스 7은 8인 거 똑같고 그다음에 집어넣어봐요. 혹시 10을 마지막을 집어넣으면 35가 되죠. 자, 14 집어넣으면 35 되는지 봐봐. 3, 1은 4, 3, 4, 12 빼기 7이면 35. 맞죠? 이렇게 해서 얘는 K는 5부터라고 하면 되겠죠. 이 세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시그마가 익숙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많이 여러 번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